여행과 장소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선사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네카의 말처럼 여행은 무료한 우리들의 일상에 활력을 주곤 합니다. 멀리 떠나기 부담스러운 요즘, 저희 방송 여기 어때와 함께 전라도 방방곳곳을 여행하며 일상 속 활력을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그럼 오늘의 여행 출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보석 같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여기 어때 여행 가이드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여기 어때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읽어보면서 사연자님과 잘 맞을 것 같은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만나보기 전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태연의 그대라는 시. 네, 태연의 그대라는 시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는 본격적으로 학우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아연 학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아현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건 잘 알지만 역사 공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때에서 들려주신 역사 이야기는 가볍게 듣기 좋았고 관광지와 함께 소개해 주셔서 가보고 싶더라고요. 역사를 어려워하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저도 변화된 저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저도 역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여기 어때를 진행하면서 조금 친해진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 외에도 많은 분이 역사는 막연하고 어려운 과목으로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요. 아직도 역사가 어려우신 분들, 역사 쉽게 배울 수 있는 여기 어때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앞으로 어떤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해드릴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여행, 노래 한 곡 들으며 출발해 볼까요? 네,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도착한 이곳, 호남 최대 도시이자 전라도의 유일한 광역시, 광주광역시입니다. 전라도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광주였는데요. 무엇보다 광역시답게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게 놀면서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 역사를 더욱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역사하면 생각나는 5.18 민주화 항쟁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와 조선시대 이야기까지 역사를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처럼 역사가 아직은 어렵지만 쉽게 접하고 싶으신 분들, 다양한 놀거리가 함께 있는 여행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광주 여행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광주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광주군부터 시작해 광주시, 광주광역시로 성장하고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6번째로 많은 도시로 규모를 키워가면서 전라남도로부터 독립해 출범한 광역시로 전라남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중심지라고도 불려 예향의 본고장답게 맛과 멋이 조화를 이루며 남도의 문화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원래 광주는 전라도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전라 가명이 있던 전주와 나주의 머리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는 이름을 지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1896년에 전국 13도제가 실시되고 나주에 있던 전라남도청이 옮겨오기 전까지만 해도 광주는 나주의 행정그늘에 묻혀 있었습니다. 광주는 광복 후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고 나아가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호남의 문화를 지켜가는 데에도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광주는 전라 가명이 있었던 전주와 더불어 호남 지방의 문화를 지켜가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느긋하고 구성진 전라도의 노랫가락에서 짐작되듯 독특한 지방 문화의 풍류를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도시 광주광역시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자세한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볼게요. 네, 태민의 크리미널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엔 여행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여행 코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5.18 민주광장인데요. 이곳은 광주 시내 충장로와 굉장히 가깝게 있기에 광주의 명물 상추튀김을 먹으며 민주광장으로 이동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해보고 다음 장소 월봉서원으로 이동해서 고봉 기대승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름다운 경치에 앉아 쉬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광주 비엔날레로 이동해서 아름다운 작품들을 구경하고 비엔날레가 어떤 곳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장소 민주광장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충장로에 맞습니다. 광주하면 딱 떠오르는 명물이 있죠. 바로 튀김을 상추에 싸먹는 상추튀김입니다. 전북대학교 대학로에 파는 곳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시죠? 사실 이곳 광주가 원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게가 정말 많네요. 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역사가 가득 담긴 거리를 걷다 보니 오늘의 첫 번째 장소 5.18 민주광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왜 역사가 가득 담긴 거리라고 소개해드렸는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걸어온 거리도 5.18 민주광장 등등 광주 민주화운동의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옆에 보이는 큰 분수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장소 중 하나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각종 집회가 열리기도 하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매우 의미가 깊은 사적지 중 한 곳이었다고 해요. 저기 광장 한쪽에 자리를 잡은 커다란 시계탑에서는 매일 오후 5시 18분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우연이라도 이곳을 지나가게 된다면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일빌딩 245에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헬기의 사격 피탄 자국이 245개로 가장 많이 발견되어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당시의 상황을 잘 담고 있는데요. 당시 언론사가 3층에 있었고 옛 전남도청 광장과 가까이 위치했기에 시민들의 저항과 계엄군의 진압을 한눈에 목격할 수 있어서 여러 언론인의 취재 현장이기도 했답니다.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10층으로 이동하시면 헬기 사격의 증거물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에 있는 탄은은 10층이나 그 이상의 높이에서 쏘았을 때만 가능한 위치이며 이곳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헬기에 의한 공중 저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답니다. 이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정부의 독재 정치로 대학가는 민주화 투쟁의 의지로 불타올랐고 5월에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과 청년들이 도청 앞 광장에 모여들어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집회를 열고
횃불 행진을 벌이는 등 평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신군부는 비상계엄령을 확대 조치함에 따라 대학에는 휴교령을,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각종 언론 방송사에 계엄군을 주둔시켰습니다. 5.18 아침 계엄군은 학교에 들어가려던 전남대 학생들을 막아섰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말리는 시민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계엄군은 도망치는 사람과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며 더욱더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진압을 시도합니다. 영창이나 주둔기지로 사용했던 시내 대학 캠퍼스 등으로 끌고 가 민주화운동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고문했고, 잔인한 탄압 아래 쓰러져가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목격하며 분노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장갑차를 가져와 시민들에게 발포하는 등의 행동으로 시민들은 더욱 거세게 분노하며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군부에서는 치안 부재 상태라는 발표와 언론 통제로 인해 계엄군의 진압은 은폐되고 시민의 민주화 운동이 무시되는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됩니다. 결국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끝이 났지만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한국 민주화의 분수령이자 밑거름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기록된 문서를 비롯한 흑백사진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며 강주 민주화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메시지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리고 잊히지 않을 살아있는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네, B2B의 그리워하다 듣고 왔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산을 따라가다 보니 도착한 이곳, 월봉서원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다른 한옥들과는 다르게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져 정말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월봉서원을 한 바퀴 돌아보니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 사색의 공간이며 우리의 마음자리를 돌아보는 치유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서면 너른 마당 안 깊숙이 돌계단 위에 자리 잡은 빙월당이 한눈에 들어오죠. 양쪽으로 동제와 서제, 장판가까지 거느린 당당한 모습이 서원의 분위기를 웅장하게 만들어주네요. 이곳 빙월당은 월봉서원의 강당인데요. 이곳에서 쉬면서 고봉 기대승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람들은 퇴계 이황은 기억하지만 그와 쌍벽을 이루고 당신이 나보다 한 수 위다라는 퇴계 이황의 인정을 받던 고봉 기대승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도에 퇴계가 있었다면 전라도에는 고봉이 있는데요. 고봉 선생은 32살의 과거에 응시해 문과에 을과에 급제해 승문원 부정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퇴계 선생을 만나게 되었고 첫 대면에서 바른 선비의 처세에 관해 물었답니다. 퇴계 선생은 자신이 깨끗하고 옳은 일만 하면 된다라고 답했고, 이에 고봉 선생은 조선 건국 이래 조선이 알아온 내부 모순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비판의식과 대쪽 같은 성품은 자신을 결국 외롭게 만들었고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던 도중 병으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선조에게는 깐깐하고 고집불통의 신하였지만 평생 의리와 강구를 본분으로 삼은 그를 위하여 경연에서 강의한 것을 모두 상고하여 등사해내고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이 바로 그의 외침인 논사록입니다. 이 책에서는 고봉 기대승 선생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논리정연한 학설과 민심을 바로잡으려는 성리학의 도가 담겨 있답니다. 지식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외치던 선생의 고민과 외침이 얼마나 외로웠던가를 느끼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소로 노래 들으며 이동해 볼게요. 노래를 들으며 도착한 이곳, 마지막 장소는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이곳은 국제적인 현대미술 행사로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요. 그래서 짝수연도에 비엔날레가 열리는데 이번 연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쉽지만 내년에 열린다고 해요.
이곳은 어느덧 20년이 넘은 중견 비엔날레로 도약했기 때문에 2014년 아트넷에서 선정한 세계의 5대 비엔날레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유명한데요. 예술의 경계가 자유로워서 더 기발하고 새로운 현대미술을 보실 수 있으시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202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광주 비엔날레를 기대 바랄게요. 비엔날레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비엔날레는 미술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데요. 이탈리아어로 2년마다라는 뜻으로 미술 분야에서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전을 일컫습니다. 동시대의 현대미술을 선보이는 자리이기에 세계급 규모의 미술전이고 미술계의 올림픽이라 불리지만 올림픽은 국가별로 선수들이 구성해서 참여하지만 비엔날레는 철저히 개인 작가 신분으로 참여합니다. 또 아트페어와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트페어는 작품을 파는 게 1차 목적인 미술시장입니다. 보통 미술작품은 개별 상업화랑 경매회사를 통해 거래되지만 몇 개 이상의 화랑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열기도 하는데 이것이 아트페어입니다. 반면 비엔날레는 순수하게 미술 정신을 두고 나누는 자리랍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여기어때와 함께 떠난 네 번째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부터 월봉서원, 광주 비엔날레까지 광주의 곳곳을 다녀와 봤는데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광주 여행이 무척이나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어때와 함께한 여행이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아름, 기술의 조민주, 그리고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